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몰라봅니다. 오히려 관리만 잘하면 70세, 80세에도 근육은 다시 자랍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수많은 연구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에서 9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단 12주 동안 단백질 섭취와 간단한 운동만으로 근육량이 평균 7% 증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대부분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죠. 콩, 두부, 귀리, 잣, 들깨. 바로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식품입니다. 왜 식물성 단백질이 중요할까요? 고기의 단백질은 흡수가 빠르지만 노년기 위장에는 부담이 큽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는 느리지만 체내에서 천천히, 꾸준히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마치 부드럽게 타오르는 장작불처럼요. 이 차이가 바로 지속 가능한 근육 회복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24시간 꺼졌다 켜지는 스위치처럼 작동합니다. 조금이라도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가 이어지면 근육 단백질 합성 스위치가 꺼집니다. 반대로 식사마다 단백질을 조금씩 채워 넣으면 스위치는 다시 켜지고 근육이 살아나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서 의사들 사이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을 더 먹어야 한다는 주장과 적당히 줄여야 신장에 부담이 없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최근 일본 도쿄대의 연구에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흡수율이 높고 위에 부담이 없는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기 한 점 없이도 근육을 되살릴 수 있는 5가지 식물성 단백질과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식습관을 모두 알게 됩니다. 시청 중이신 여러분, 지금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부산입니다. 저는 인천이에요. 여러분의 도시를 알려주시면 그 지역 식재료를 이용한 근육 회복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 놓치시면 10년 후 여러분의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근육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식품, 바로 콩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콩의 진짜 가치를 모릅니다. 그냥 밥에 넣으면 맛이 없잖아요. 단백질은 고기에서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콩은 단백질의 보고 바오쿠, 즉 천연 근육 공장이라고 불립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100개의 콩에는 35개의 고단백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쇠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콩의 단백질이 체내에서 근육 합성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류신 르치네이라는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류신은 근육의 스위치를 켜는 단추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류신의 부족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을 2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매일 쇠고기를, 다른 한쪽은 매일 콩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8주 후 결과는 어땠을까요? 쇠고기를 먹은 그룹보다 콩을 먹은 그룹의 근육 회복 속도가 18% 빨랐고 혈관 탄력도 12%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고기는 빠르게 채우지만 콩은 천천히 지켜준다. 콩에는 단백질 외에도 근육세포를 보호하는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보네. 이 풍부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해 근육과 뼈의 손실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 여성 노인에게 콩단백질은 이중 보호막이 됩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은 염증을 낮추어 관절 통증까지 완화시켜 줍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콩의 단백질은 동물성보다 흡수율이 낮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리법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을 그냥 삶는 대신 하루 동안 불렸다가 부드럽게 찌면 흡수율이 20% 이상 높아집니다. 또한 발효식품인 된장이나 청국장 형태로 먹으면 단백질이 더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되어 근육 흡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학적 반전이 있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것은 단백질 그 자체가 아니라 단백질이 분해되어 생긴 아미노산의 순간적 신호를입니다. 따라서 매 끼니에 콩을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묘치비 먹기보다 3번에 나누어 먹을 때 근육 합성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여러분은 아침밥에 콩을 넣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내일 아침 한 줌만 넣어보세요. 밥이 더 고소해질 뿐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이 하루의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근육을 잃을 것인가 회복할 것인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첫 번째 무기가 바로 콩입니다. 콩은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근육을 살려냅니다. 두부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 가치를 잊어버린 음식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두부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근육 회복을 위한 완벽한 구조식품 카다반세입니다. 콩에서 만들어졌지만 단백질의 형태가 이미 흡수 가능한 아미노산 수준으로 분해되어 있어 노년기 위장이 약한 사람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두부를 이렇게 부릅니다. 단백질이 부드럽게 녹는 약. 실제로 100벽의 두부에는 10g 이상의 순수 단백질이 들어있고 이는 달걀 1개와 거의 같은 양입니다. 그런데 두부가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이소플라본이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3가지는 근육 수축과 회복의 핵심 3요소입니다. 이 중 칼슘은 단지 뼈를 단단하게 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 뇌에서 움직여라라는 신호가 내려오면 칼슘이 근육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수축이 시작됩니다. 즉,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명령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두부를 꾸준히 먹는 노인들은 근육이 약해지는 대신 움직임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에서 70대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두부 섭취량을 관찰했습니다. 매일 두부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보행 속도가 평균 15% 빨라졌고 계단 오르기 능력이 20% 향상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아니라 움직임의 에너지다. 또한 두부는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두부의 불포화 지방산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근육에 혈류를 원활히 공급해줍니다. 결국 근육은 피가 잘 도는 몸에서만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두부를 매일 먹는 게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땐 두부를 단백질 스무디로 바꿔보세요. 두부 반모, 바나나 반개, 꿀 1스푼, 그리고 두유 200ml, 믹서기에 넣고 갈면 부드럽게 삼키기 좋습니다. 이 한 잔으로 단백질, 칼슘, 포만감이 동시에 충족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간식 대신 마시면 밤사이 근육 분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두부 속
이소플라본이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연구에서는 노년층에게서 그런 부작용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근육과 뼈 손실을 늦추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두부를 메인 요리로 드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곁반찬으로만 보셨나요? 두부를 중심에 두면 식단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기 없이도 포만감이 생기고 근육은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받습니다. 두부 한 모가 단지 반찬이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의 근육 회복 젤머가 될 수 있습니다. 두부는 단순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강하게. 두부는 노년의 근육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세 번째 단백질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귀리와 퀴노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물이 무슨 단백질이에요? 그건 탄수화물이잖아요. 하지만 이 두 곡물은 일반 쌀이나 밀과는 전혀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귀리와 퀴노아는 복합 단백질 식품 츠그레드로 분류됩니다. 즉,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어 근육의 연료와 재료를 동시에 공급합니다. 귀리는 단백질 함량이 약 17%, 퀴노아는 14% 정도입니다. 숫자만 보면 고기보다 적지만 중요한 건 아미노산 조합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퀴노에는 필수 아미노산 9종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건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퀴노아를 신의 곡물, 슈퍼그레인이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실험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한 대학에서 60세 이상 남성 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일반 백미를, 다른 한쪽은 퀴노아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8주 후 퀴노아 그룹은 근육 내 단백질 합성률이 19% 상승, 혈당 안정도 12% 개선, 체지방 5%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퀴노아에 들어있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근육세포의 수분 균형을 조절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귀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근육을 지킵니다. 귀리 속의 베타글루칸은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에너지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귀리는 근육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느린 연료통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귀리죽 한 그릇을 먹으면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지고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지 않습니다. 이 두 곡물을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귀리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력과 퀴노아의 단백질 합성력이 결합되어 근육의 회복 속도를 배로 끌어올립니다. 미국 노화연구소 NIA에서는 노년기 식단에서 귀리와 퀴노아를 1년 1로 섞어 섭취할 때 근육 감소증 위험이 30%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이런 곡물 식단은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엔 맛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쌀과 섞어 밥을 지을 때 귀리와 퀴노아를 각각 한 숟가락씩 넣어보세요. 식감이 고소하고 포만감이 길게 유지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 포함시키면 밤사이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곡물 단백질은 불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토론토대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귀리, 퀴노아, 콩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동물성 단백질과 동일한 수준의 근육 합성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즉, 식물 단백질도 조합만 잘하면 완전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작은 실험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평소의 흰쌀죽 대신 귀리죽 한 그릇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조금 낯설지만 3일만 지나면 몸이 달라집니다. 속이 편안하고 하루 종일 몸에 힘이 남습니다. 근육은 빠른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타오르고 꾸준히 연료를 공급하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귀리와 퀴노아, 이 두 곡물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곡물 단백질의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콩, 두부, 귀리, 퀴노아, 근육의 토대를 세우는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오래 지탱하고 노화를 늦추려면 보조 단백질, 즉 근육을 둘러싼 세포막과 혈관까지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잣과 들깨입니다. 먼저 잣. 작은 알맹이 안에 어마어마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 비타민 E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은 100당 15개에 이르며 특히 근육 손실을 막는 아르기닌, 알기닌에 이 풍부합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여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즉, 단백질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근육까지 보내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 길을 열어주는 음식이 바로 잣입니다. 또한 잣은 근육피로 물질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운동 후에 생기는 젖산, 락틱 애시드를 분해하고 근육 통증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최근 일본 노년의학회에서는 잣을 천연 근육 회복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들깨입니다. 들깨는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근육세포를 싸고 있는 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시켜 근육 손상 후 회복 속도를 1.5배 빠르게 만듭니다. 또한 들깨의 지방은 혈관 염증을 완화시켜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이쯤에서 의사들 사이에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름이 많은 견과류가 정말 노인에게 좋을까? 정답은 적당량이라면 반드시 필요하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뿐 아니라 세포막이 점점 딱딱해지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간 들깨, 아마씨, 잣, 호두 등이 근육의 탄성을 유지하는 천연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서울 성모병원 연구팀은 매일 들깨가루 10글 섭취한 노년층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3개월 후 들깨 섭취 그룹의 근육 강도는 평균 11% 향상, 피로도는 17% 감소, 수면질은 12% 개선되었습니다. 근육은 잠잘 때 자라기 때문에 이 변화는 단순한 수면 개선이 아니라 회복의 가속이었습니다. 이 두 식품의 조합은 근육뿐 아니라 혈관과 뇌 건강까지 동시에 보호합니다. 들깨의 오메가3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잣의 아르기닌이 혈류를 촉진하니까요. 결국 근육이 살아나려면 피가 돌아야 하고 피가 돌려면 혈관이 젊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잣은 고열량 식품이라 하루 한 줌, 약 10알. 들깨가루는 하루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볶지 않은 생들깨를 사용해야 지방산이 산화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미역국이나 된장국에 들깨가루 한 스푼, 잣 5알을 넣어보세요. 고소한 맛이 나면서도 근육에 필요한 지방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3개월 후 걷는 속도와 자세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지방이 있어야 근육이 움직이고 깨끗한 혈관이 있어야 근육이 살아납니다. 잣과 들깨. 작지만 강한 이 두 식품이 바로 노년 근육의 마지막 비밀 무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반대로 많은 어르신들이 근육을 잃게 되는 잘못된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단백질의 양만 보고 고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단백질이 많다고 써 있던데요. 100개 30개라는데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단백질의 양은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단백질이 얼마나 흡수되느냐, 즉 생체 이용률, biological value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쇠고기 100개 단백질 함량은 약 276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이 흡수해 근육으로 전환하는 양은 약 셜록스키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고기 단백질이 소화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을 많이 남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콩이나 두부의 단백질은 흡수율이 80% 이상으로 높고 노폐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 단백질을 분해차는 효소의 작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단백 식품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면 겉은 배부르지만 속은 굶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량이 같은 두 그룹 중 흡수율이 높은 식물성 단백질 그룹의 근육량 증가가 23% 더 높았고 피로도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즉,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늘 논쟁거리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쪽과 신장에 무리가 간다는 쪽으로 나뉘죠. 진실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적당히 자주 잘 흡수되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죠. 한 72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고단백 파우더 먹는데 왜 근육이 안 늘죠? 조사해보니 그는 단백질 음료를 하루 한 번 몰아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신장은 과부하를 받고 남은 단백질은 지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단백질은 조금씩 자주가 정답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몸은 저장하지 못하고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3끼 중 매번 단백질이 조금씩 들어가야 합니다. 아침엔 두유나 삶은 콩, 점심엔 두부 반모, 저녁엔 귀리밥이나 들깨국, 이렇게 나누면 흡수율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단백질 강화라고 적힌 가공식품입니다. 단백질이 들어간 과자, 음료, 바바 형태의 제품이 많지만 대부분 당분과 첨가물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단백질보다 혈당을 먼저 올려 근육 합성보다는 지방 축적을 유도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단백질을 숫자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몸의 반응으로 느끼고 있나요? 좋은 단백질은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하고 다음날 아침 기운이 납니다. 반대로 나쁜 단백질은 먹은 뒤 속이 더부룩하고 손발이 무거워집니다. 이 감각을 믿으세요. 몸은 이미 무엇이 진짜 영양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근육을 키우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잘 흡수되는 단백질.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70세의 근육은 50세처럼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을 잃는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바로 식사 타이밍을 놓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루 2끼면 충분해요. 아침은 입맛이 없어서 건너뛰어요. 하지만 이것이 근육 감소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 점심, 저녁마다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켰다가 끄는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그날 하루 동안의 근육 회복 신호를 시작시키는 버튼입니다. 그런데 아침을 걸으면 이 스위치가 켜지지 않아 근육이 하루 종일 잠든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화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의 근육량은 아침을 챙겨 먹는 사람보다 평균 14% 적고 보행 속도는 18% 느렸습니다. 즉, 아침 단백질은 근육의 시동 버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밥보다 빵, 커피, 과일을 더 자주 먹습니다.
이 식단은 탄수화물 위주라 혈당만 급격히 올리고 근육 합성을 방해합니다.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 연료로 써버립니다. 즉, 밥을 먹지 않아도 근육이 연소되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의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단식이 노화를 늦춘다는 주장과 단식은 노년층에게 위험하다는 주장이 대립하죠. 사실 둘 다 맞습니다. 젊은 사람은 단식이 세포 재생을 도와주지만 노년층은 근육 손실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단백질을 3, 4시간마다 소량씩 공급해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타이밍, 단백질법입니다. 하루 3번의 식사에 단백질을 고르게 배분하는 것. 예를 들어 아침엔 두유 한 잔과 삶은 콩 한 숟가락, 점심엔 두부 반모, 저녁엔 귀리밥이나 들깨국. 이렇게 하면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근육 합성이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미국의 노인영양학회는 이 방법을 노년 근육 회복에 가장 과학적인 식사 리듬이라 부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 후 30분 안에 가벼운 움직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5분만 팔을 흔들거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것만으로도 단백질의 흡수가 20% 이상 더 높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일본 도쿄의과대학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단백질을 먹으면 살찐다. 그러나 근육은 밤에 성장합니다. 따라서 저녁 단백질은 오히려 필수입니다. 잠자기 2-3시간 전 두유 한 잔이나 두부 한 조각을 섭취하면 밤사이 분해되는 근육을 지켜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육은 시간을 먹고 산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루 중 어느 때에 단백질을 가장 많이 드시나요? 만약 점심에만이라면 오늘부터 나누어 보세요. 조금씩 일정하게, 꾸준히. 그게 바로 근육을 잃지 않는 리듬입니다. 시간을 잃으면 근육을 잃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잡으면 근육이 깨어납니다. 식사는 단지 영양이 아니라 몸의 시계입니다. 그 시계를 다시 맞추는 순간 나이와 상관없이 근육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근육을 잃게 만드는 가장 흔한 습관, 바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불균형입니다. 이건 우리가 평생 길러온 식습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밥은 한 공기 든든하게, 반찬은 조금만 이렇게 드시죠. 하지만 이런 식단은 근육에게 필요한 재료는 부족하고 불필요한 연료만 넘치는 상태입니다. 탄수화물은 분명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문제는 단백질 없이 탄수화물만 섭취할 때 생기는 영양대사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근육 합성보다 에너지 생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 속 단백질을 스스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즉, 밥만 많이 먹는 식습관이 근육을 녹이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서울대병원의 임상실험에 따르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단백질의 5배 이상인 노인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18% 더 적었고 체지방 비율이 22% 높았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비율이 불균형하면 몸은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착각해 태워버립니다. 이 현상을 단백질 에너지 불균형 증후군 PEM이라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 증후군이 조용히 진행되어 식사는 충분히 하는데도 체중은 유지되고 근육만 줄어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걸 흔히 나는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라고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탄수화물의 종류도 큰 영향을 줍니다. 흰쌀,
흰빵, 설탕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단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때 인슐린은 근육 합성보다는 지방 저장에 집중하게 되죠. 반대로 귤이나 퀴노아처럼 천천히 흡수되는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쓰이도록 돕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이 주제는 늘 논쟁거리입니다. 노년층은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 베스트, 너무 줄이면 저혈당 위험이 있다. 그래서 최신 연구에서는 균형식 밸런스드 플레이트 개념이 나왔습니다. 즉, 한 끼 식사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비율을 2:1로 맞추는 것입니다. 밥 한 공기라면 단백질 반찬 2가지, 두부조림과 콩나물 무침 같은 구성이 이상적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단백질의 운반수단이라는 점입니다. 단백질을 근육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약간 필요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어떤 형태로 먹느냐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근육이 줄죠? 알고 보니 그분은 점심에 흰쌀밥 한 공기, 김치, 계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비율이 5:1 이상으로 불균형했죠. 그 결과 근육 합성 효율이 떨어지고 저녁엔 기운이 빠졌습니다. 제가 귀리밥 반 공기로 줄이고 두부 반 뭐를 추가하라고 했더니 3주 만에 다리에 힘이 붙고 밤에 다리 쥐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부른가가 아니라 균형이 맞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밥을 반으로 줄이고 단백질 반찬을 하나 더 늘리면 그게 바로 노년 근육식의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근육은 배부름이 아니라 균형에서 자랍니다. 오늘 저녁 밥 한 숟가락 덜고 두부 한 조각 더 드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근육을 살리고 피로를 없애고 노화를 늦추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음식과 식습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불면과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잘 먹는데도 기운이 없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어요. 이때 우리 몸속에서는 근육이 서서히 녹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근육이 재생되는 공장 가동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낮 동안 손상된 근육 섬유를 복구하고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런데 밤에 잠이 부족하면 이 호르몬 분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결국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6시간 이하인 60세 이상 노인의 근육량은 6시간 이상 자는 노인보다 21% 낮았고 보행 속도는 18% 느렸습니다. 게다가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을 감소시키고 단 것과 자극적인 음식을 더 찾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영양 불균형이 심해지고 근육 회복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나빠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서 코르티솔 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이 근육을 직접 분해합니다. 몸은 긴급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착각해 근육 단백질을 연료로 사용해 버립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근육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약해집니다. 이 사실은 학계에서도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진짜로 근육을 줄일까? 하지만 미국 하버드 의대와 서울의대 공동연구 결과 만성 스트레스 환자의 코르티솔 수치가 높을수록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불면과 스트레스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첫째, 잠자기 전 단백질 간식을 활용하세요. 두유 한 잔이나 따뜻한 두부국은 위를 편안하게 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돕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일본 가나자와 대학의 실험에서도 잠자기 전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근육 회복 속도를 28%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 심호흡과 저녁 스트레칭입니다. 잠들기 전 5분 동안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호흡을 통해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면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듭니다. 또한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하면 혈류가 근육으로 모이면서 편안한 피로 해소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불면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불면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네. 몸이 더 약해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근육보다 먼저 마음을 녹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몸을 돌봤다면 이미 충분히 잘한 겁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유지되는 것은 마음의 안정으로부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내 몸을 잘 지켜냈다. 그 한마디가 코르티솔을 줄이고 성장 호르몬을 올립니다. 잠은 약이 아닙니다. 회복의 문입니다. 그 문을 닫으면 근육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문을 열면 근육은 다시 깨어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느낄 겁니다. 오늘은 몸이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근육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과학적 근거와 식습관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이번에는 한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근교에 사시는 70세 김정순 할머니는 어느 날 진료실 문을 잡고 힘겹게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죠? 그분은 몇 달 전부터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졌고 잠시만 서 있어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지어 손줄을 안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근육량이 또래보다 25%나 낮은 근감소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김 할머니는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고기 냄새만 맡아도 속이 더부룩해요. 그 대신 빵이나 죽, 국수 같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셨죠. 몸은 점점 가벼워졌지만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고기가 힘들면 두부를 드셔보세요. 두부는 고기보다 부드럽지만 근육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후 김 할머니는 작은 노트를 한 권 꺼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식단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엔 따뜻한 두부 한 조각, 점심엔 된장찌개 속 두부 반모, 저녁엔 두유 한 잔. 그렇게 꾸준히 3개월. 처음 2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집 근처 공원 계단을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덜 차고 다리에 힘이 조금 돌아왔어요. 그분의 눈겐 오랜만에 빛이 돌았습니다. 3달 후 재검을 해보니 근육량이 50% 증가, 체지방은 3% 감소, 그리고 혈액 속 단백질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건 약의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두부 한 모의 힘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두부 속 아미노산과 칼슘, 그리고 이소플라본이 결합해 근육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근섬유의 손상을 회복시킨 것이죠.
게다가 두부는 위에 부담이 적고 흡수율이 높습니다. 즉, 노년의 몸에 꼭 맞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할머니는 그 이후로 두부는 내 약이라고 말하십니다. 매주 시장에 가면 가장 먼저 두부를 사고 그날 저녁엔 손주와 함께 두부구이 반찬을 만드셨죠. 이제는 손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예전보다 다리가 더 튼튼해졌어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정말 음식 하나로 근육이 변하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단 하나의 음식이 습관이 되면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김 할머니의 변화는 근육뿐 아니라 마음의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늙었으니까 하던 분이 지금은 매일 새벽 공원을 산책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나 아직 멀쩡하죠? 그 웃음 속에는 단백질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몸을 믿게 된 확신의 힘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아니라 의지를 기억합니다. 그 의지를 채워주는 첫걸음이 바로 식탁 위 두부 한 모입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두부를 구워보세요. 한 입 베어물 때마다 느껴질 겁니다. 내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어깨가 무겁고 다리가 약하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아직 당신의 근육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늙어서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수백 명의 환자를 만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육은 절대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 몸의 근육세포는 매 순간 미세하게 바뀝니다. 단백질이 분해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또다시 재생됩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은 새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근육의 회복 능력은 80세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지 속도가 느려졌을 뿐이지 멈춘 게 아닙니다. 하버드의대 노화연구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기억한다. 젊을 때 했던 움직임, 익숙한 식습관,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 이 모든 기억이 근육 속 세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을 뿐, 다시 불을 붙이면 언제든 깨어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불씨를 꺼뜨릴까요? 포기라는 생각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해? 지금 시작해도 늦었어. 이 말이 근육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몸은 회복보다 유지를 선택하고 유지는 곧 퇴화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 모금의 두유라도 마셔볼까? 침대에 누워서 다리만 천천히 들어볼까?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스위치를 다시 켭니다. 의학적으로 단 2주간의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근육 합성 효소가 50%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지 근육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움직임을 잃는다는 건 기회를 잃는다는 뜻이고, 움직임을 되찾는다는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매일 의자에서 다리 들기 운동을 5분씩만 시켰더니 한 달 후 그분은 이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화장실 갈 때 지팡이를 안 짚어요. 그 웃음 안에는 근육의 회복과 자존심의 회복이 함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몸은 이미 늦었어 라고 느끼셨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신의 근육은 아직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하고 있죠.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이제 그 신호에 응답해 주세요. 작은 스트레칭 하나, 단백질 한 숟가락,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한마디. 괜찮아.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아. 그 순간부터 근육은 다시 움직입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건 단순한 생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근육은 몸의 힘이 아니라 삶의 의지의 형태입니다. 그 의지가 아직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결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5가지 식물성 단백질, 콩, 두부, 귀리, 퀴노아, 잣과 들깨, 그리고 피해야 할 3가지 습관, 단백질 양만 믿기, 식사 타이밍 놓치기, 탄수화물 불균형.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입니다. 몸은 나이를 따라가지 않는다. 마음이 멈출 때만 늙는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나이에 있든 근육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그건 단지 건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근육은 늘 기다립니다. 단백질 한 숟가락, 9분의 움직임,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할 수 있다는 말. 그 3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셨다면 부디 내일 아침 바로 실천해보세요. 밥솥에 귀리 한 숟가락, 된장국에 두부 반모, 그리고 잠들기 전 두유 한 잔. 그 작은 실천이 근육의 스위치를 다시 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작은 응원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건강한 삶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행동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꾸준함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이 바로 근육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제 조용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가슴이 따뜻해지고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다면 그건 이미 변화가 시작된 신호입니다. 기억하세요. 근육은 나이를 모릅니다. 몸은 마음을 따른다는 사실을. 오늘의 한 숟가락, 한 걸음, 한 미소가 당신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